홍성윤의 IQ 점수는 공개된 공식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녀를 천재형 가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2026년 3월 5일 미스트롯 4결승 생방송에서 홍성윤은 총점 2563점 연기점을 기록해 최종 3위에 올랐고, 그 순간 그녀는 단순한 신인이 아니라 국악과 트로트를 동시에 장악할 수 있는 드문 무대형 인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온라인에서는 홍성윤의 영어 실력, IQ 145 또는 IQ 148 같은 숫자가 자극적인 제목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 기준으로 홍성윤 본인 소속사 방송사, 주요 언론이 그녀의 IQ 점수를 공식 발표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에서 말할 핵심은 숫자 하나를 사실처럼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흥미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공식 IQ가 없는데도 왜 사람들은 홍성윤을 똑똑한 가수라고 느꼈을까요? 그 답은 그녀의 이력에서 시작됩니다. 홍성윤은 2002년 3월 26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는 대전 천동 초등학교 중학교는 대전 은허송 중학교를 거쳤고, 이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가야금병창학과에서 전통음악을 배웠습니다. 대학은 서울예술대학교 음악학부 한국음악전공 21학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좋아해서 무대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악기, 소리호흡 장단 무대 해석을 체계적으로 특히 가야금 병창은 뜻입니다. 보통 가창력 하나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분야입니다. 노래하면서 악기를 다루고 손은 현을 짚으며 귀는 음정을 확인하고 몸은 장단을 따라가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집중이 흐트러지면 음과 박자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홍성윤이 트로트 오디션에서 빠르게 눈에 띈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예쁜 목소리로 승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국악에서 훈련된 멀티태스킹 능력과 긴 호흡을 무대 위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롯 4마스터 예심에서 홍성윤은 안예은의 만개화를 선택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노래만 한 것이 아니라 가야금을 직접 연주하며 무대를 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트로트 오디션 무대에서 가야금 병창으로 등장하는 선택은 안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대중에게 낯설 수 있고 심사위원에게도 신선하지만 위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윤은 그 위험을 정면으로 뚫었습니다. 그 결과 장윤정 마스터를 비롯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으며 오라트로 본선에 직행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홍성윤의 영리함이 단순한 학업 능력이 아니라 무대 전략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참가자는 첫 무대에서 가장 안정적인 곡을 고릅니다. 그러나 홍성윤은 자신이 누구인지 한 번에 각인시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가야금 국악 창법 트로트 감성 맑은 고음을 한 무대에 묶어냈고, 그 순간 대전의 딸 국악 소녀 감성 거인이라는 별명이 자연스럽게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2월 1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스트롯사는 최고 시청률 6%까지 치솟았고 9주 연속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뜨거운 경쟁 속에서 홍성윤은 팬투표와 무대 평가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단순히 지역 팬덤에 의존한 참가자가 아니라 매 회차 다른 색깔을 보여주며 시청자의 기억에 남는 참가자로 성장한 것입니다. 2026년 2월 19일 방송된 레전드 미션 2라운드에서는 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홍성윤은 1라운드와 2라운드 총점을 합산해 최종 1866점을 기록했고 그 라운드에서 최종 2위에 올랐습니다. 이 미션에는 김수희, 최진희, 김연자, 김용임 같은 레전드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압박감이 큰 무대에서 홍성윤이 2위에 올랐다는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곡 해석, 호흡 조절, 감정 전달, 현장 대응력이 모두 맞아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홍성윤의 영어 실력 이야기도 여기서 연결됩니다. 실제로 국제 언론이 공식 기사로 그녀의 영어 점수를 평가했다는 명확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생겼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홍성윤은 인터뷰와 무대에서 말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알고 표정과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긴장한 상황에서도 메시지를 짧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편입니다. 이런 사람은 외국어를 말할 때도 단어만 외운 사람과 다르게 보입니다. 발음보다 중요한 것은 전달력이고 홍성윤은 이미 무대에서 그 전달력을 증명했습니다. IQ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보여준 4가지 능력입니다. 첫째, 기억력입니다. 국악과 트로트는 가사만 외운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장단 음정, 호흡 감정선 시선 처리까지 몸에 넣어야 합니다. 둘째 투운성력입니다. 홍성윤은 곡의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고 어디서 힘을 빼고 어디서 밀어붙일지 계산합니다. 셋째, 적응력입니다. 국악에서 출발했지만 트로트 문법을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넷째, 침착함입니다. 생방송과 경연 무대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리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4가지는 실제 IQ 검사표에 적힌 숫자는 아니지만 대중이 체감하는 지능의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IQ 145라는 제목이 나오면 즉시 클릭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홍성윤의 경우 더 설득력 있는 증거는 숫자가 아니라 무대 기록입니다. 2002년생이라는 젊은 나이 대전에서 시작된 성장 과정.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쌓은 전공 기반. 2025년 12월 예심. 오라트 2026년 2월 19일 1866점. 2026년 3월 5일 결승 최종 3위. 이 흐름 자체가 그녀의 실력을 설명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은 홍성윤의 이미지 반전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체구와 맑은 인상 때문에 귀여운 신인으로 보였지만 무대가 시작되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고음에서는 힘이 있었고 저음에서는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으며 가야금 연주를 곁들인 무대에서는 국악인으로서의 뿌리가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팬들은 그녀를 서울예대 아이유, 리틀 이선이라는 표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별명은 과장된 팬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적어도 그녀가 평범한 참가자로 소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홍성윤의 진짜 IQ는 몇 점일까요? 정답은 아직 공개된 공식 점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45점인지 148점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숫자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망스러운 결론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한 결론입니다. 홍성윤의 매력은 검사 결과표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이미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숫자로 자신을 증명한 사람이 아니라 노래와 가야금과 감정 표현으로 자신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홍성윤의 성장이 하루아침에 만든 스타 서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6년부터 활동 이력이 언급될 만큼 그녀는 어린 나이부터 무대와 가까웠고 2025년 국립창극단 청년교육단원 2기 출신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경력은 단순한 이력 한 줄이 아닙니다. 전통예술 현장은 발성 하나, 시선 하나, 숨쉬는 타이밍 하나까지 엄격하게 다룹니다. 그 안에서 버틴 사람은 경연 프로그램의 빠른 카메라 전환과 짧은 리허설, 심사위원 앞의 긴장감을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당황하기보다 계산하고 흔들리기보다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홍성윤의 무대를 볼 때는 점수만 보면 안 됩니다. 1866점이라는 숫자는 결과이고 그 뒤에는 수천 번 반복한 기본기가 있습니다. 가야금을 잡는 손끝 소리를 밀어 올리는 복식 호흡, 가사 끝을 흐리지 않는 발음 한 소절 안에서 감정을 바꾸는 집중력까지 모두 쌓인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팬들이 IQ라는 단어를 꺼내는 이유입니다. 실제 검사 점수를 알 수 없어서가 아니라 무대 위 판단 속도가 빠르고 곡을 자기 방식으로 바꾸는 능력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홍성윤의 영어 실력을 다루는 장면을 만든다면 과장된 해외 언론 보도처럼 포장하기보다 이렇게 풀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외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단어를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상대가 듣기 쉽게 말하는 능력 표정으로 분위기를 풀어주는 능력. 짧은 문장으로도
자신을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홍성윤은 이미 한국어 무대에서 그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팬들은 그녀가 영어로 말하는 짧은 순간에도 자신감과 센스를 먼저 본 것입니다. 홍성윤의 강점은 또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출발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장르를 바꿀 때 이전 색깔을 지우려 하지만 홍성윤은 오히려 국악이라는 뿌리를 트로트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영리한 선택입니다. 트로트 시장은 목소리가 좋은 사람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개성 스토리, 지역성, 무대 장치. 팬이 기억할 한 장면이 필요합니다. 홍성윤에게는 대전 출신이라는 지역성, 가야금 병창이라는 전곡 맑은 고음과 단단한 감정선이라는 무기가 동시에 있습니다. 결승 3위라는 결과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미스트롯 시리즈는 단순한 노래 경연이 아니라 팬투표, 실시간 문자 투표, 마스터 점수, 화제성이 모두 결합되는 거대한 경쟁장입니다. 그 안에서 최종 3위에 오른다는 것은 노래 실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시청자가 다시 보고 싶어 하는 얼굴이어야 하고 팬이 문자 투표를 하고 싶게 만드는 서사가 있어야 하며 무대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홍성윤은 바로 그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홍성윤의 IQ 점수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진짜 지능은 무대에서 이미 수치화되었습니다. 1866점 결승 총점, 2563점 연기점, 최종 3위 오라트, 그리고 대전에서 서울예대까지 이어진 전공의 길. 이 숫자와 기록들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국제 언론이 놀랐다는 표현도 앞으로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실제 기사인지 해외 팬 반응인지 유튜브 제목에서 확산된 문구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홍성윤이 한국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트로트 무대에서 빠르게 주목받은 사례는 해외 팬에게도 충분히 흥미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K-팝이 세계 시장을 열었다면 이제는 국악과 트로트가 결합한 새로운 얼굴도 해외 시청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홍성윤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공식 IQ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무대 지능은 이미 증명됐다. 영어 실력 논란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어떤 언어로 말하든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줄 안다는 점입니다. 2026년 미스트롯 4 결승에서 최종 3위에 오른 2002년생 대전 출신 국악 트로트 가수. 이것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홍성윤의 다음 무대가 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